자, 그 오리엔테이션 잠깐 해보죠. 니네 미적원 S반이에요. S는 무엇의 약자일고? 서울대 약자인가? 슈퍼 약자인가? 하여튼 뭐 수프림 약자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S반이라고 하고 얘는 시간이 토요일날 1시 반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3시부터 7시까지 근데 첨삭 시간이 붙어요. 3시부터 5시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원에 3시까지 오잖아요. 첨삭실로 가는 거예요. 가면 테스트 문제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5시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뒤에는 미적 보는 책 가져가세요. 그렇게 됩니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요. 우리 시스템은 그래. 강의식 수업이랑 관리식 수업이 병행되고 있고 이 강의식 수업은 나랑 노는 거고요. 그건 이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관리 수업은 패턴이 2개예요. 첫 번째 패턴은 모의고사를 보는 패턴. 두 번째 패턴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에 대한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도계획서는 다 받으셨죠? 강의계획서는 다 받으셨죠? 그거대로 진도를 나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 없죠? 그리고 필기 노트들이 다 필요합니다. 노트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우리 노트 많아. 학원 노트 많아. 자, 노트가 없다 손. 오케이. 또 오케이. 또 오케이. (2학년) 선배는 요번 시험도 마무리를 잘 지어서 내신도 1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적분 2가. 자, 여기 내신 1등급 손 들어보세요. 수학만. 2등급. 3등급. 내신 3이면 잘했지 뭐 양서고에서. 4.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요. 제 이름은 최민구고요.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이고 강의는 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지금도 찍고 있죠? 뒤에 있는 거 다오라. 미적분원 챙겨가.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시면 채널이 나올 거야. 그 채널에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오늘 아마 생성이 될 텐데 미적원 S반이라고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 되고 당일날은 보기 힘들 거예요. 업로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됐어요. 시작하죠. 다 이해됐죠? 시작. 필기하면 쫓아오세요.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열을 나열을 해요. 수열을 나열을 해서 그 일반항이 무한번째항으로 갔을 때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OT 우리 했어요. 나하고 한 번쯤 했을 거예요. 기억이 나나 몰라. 기원 전에 이런 걸 했다고 하죠. 기억이 그때 잘 들었으면 기억이 날 테고 아니면 기억이 안 날 테고 이게 있어요. 얘를 무한대까지 합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한대까지 합하겠대요. 답은? 알 수 없어요.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 왜? 그 뭐 유클리드 할아버지께서 증명했다고 하죠. 여기를 2개를 뿅뿅뿅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그대로 쓰고요. 기억을 잘하고 있네. 얘를 분모를 4로 맞춰주죠.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너는 8로 맞춰줍니다.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로 맞춰줬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2분의 1로 맞춰주게 될 거고 8분의 4니까 2분의 1로 맞춰주게 될 거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 1을 무한대까지 합할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이 무한대라는 건 알아요. 아주 큰 값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분모를 키웠으니 얘의 정체를 모르겠는데 얘의 정체를 밝혀놨잖아. 얘가 더 작죠. 분모를 키웠으니까 얘가 더 작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는 무한되겠구나 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방법을 나중에 배울 텐데 비교 판정법이라고 해요. 한번 읽어봐. 비교 판정법. 비교 판정법이고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보시고. 그러니까 요지가 그거야. 무한번째항까지 합하거나 무한번째항까지 나열을 하거나 무한번째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성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수열의 극한인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 옛날 한옛날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논의 역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하죠. 뭐라 그랬냐면 그 화살을 던지면 저기 안 맞는데요. 미친 새끼가 던지면 맞잖아요. 맞잖아. 안 맞는데요. 왜 안 맞느냐고 봤더니 저기 화살을 맞으려면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자 100만 배 확대 또 맞으려면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결국 화살은 벽에 안 맞는데요. 반박해 보세요. 조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 이거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거북이랑 아킬레스가 뛰었다고 하죠. 거북이가 아킬레스부터 앞에 뛰었다고 해요. 아킬레스는 그리스대 때 달리기도 손나 빠르고 전쟁도 되게 잘하고 용사이기도 하고.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으려면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야 되고 반은 가야 되고 또 확대 반은 가야 되고 결국 따라잡지 못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따라잡죠. 결국 아킬레스가 빠르죠. 반박을 하려면. 그거를 하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선생님,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1짜리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두 개 사이의 거리에 반은 가고 거리에 반은 가고 거리에 반은 가고 거리에 반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결국 따라잡게 되고 따라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기게 돼요. 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왜? 수학 귀신 이런 책 있잖아요. 수학 할아버지, 수학 유령 이런 책 있잖아. 근데 나오긴 나오거든요. 결국 뭐냐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이런 무한대에 대한 성질을 규명하고자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시작합시다. 두 번째 정의부터 내려요. 리미트를 꽂죠. 얘는 무한대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기호예요. n을 무한대로 이제 보낼 거예요. 보낼 건데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항상 기억하세요. 일반항이야. 따라해봐. 일반항. 근데 그 일반항이 얘처럼 수열에서 쓴 것처럼 단순 일반항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형 일반항일 수도 있어요. 급수형 일반항? 급수형 일반항이라는 얘기는 급수가 시리즈라는 소리거든요. 합하겠다는 얘기예요. 합하겠다는 얘기여서 여기 있는 일반항의 모습이 단순 일반항 뭐 이런 것처럼 2n 더하기 1 랄지 일반항이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항이 뭐 n분의 1이랄지 이렇게 단순 구조로 되어 있는 일반항일 수도 있는데 어떤 수열의 합처럼 되어 있는 일반항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가령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썼던 저거를 한번 보죠. 이렇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뿌리는데 일반항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얘를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일반항이다 해서 급수형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볼까? 단순 일반항, 급수형 일반항. 양서구 같은 경우는 출제 포인트 여기에 있어요. 얘를 가지고 놀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단순 일반항의 경우에는요 조금 해볼 만한 게 여기다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해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얘는 항번호를 무한대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변수를 나는 n이라는 걸 택하겠다. 항번호를 늘리는 거니까 수열의 정의는 자연수를 정의하고라는 함수랑 다름이 없잖아요. n 대신에 1 놓고 2 놓고 3 놓고 4 놓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항이 만약에 너였다는 거예요. 2n 더하기 1이래. 이것의 의미는 이런 거죠.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 3이 될 테고 n 대신에 2를 집어넣었어 공차가 2니까 2씩 더해주면 된다 그죠? 5가 될 테고 7이 될 테고 나열을 하면 무한번째항은 뭐가 됩니까? 묻는 거거든요. 무한번째항이 뭐가 돼요? 무한대가 돼 아주 큰 수가 되는 거죠. 아주 큰 수가 되겠습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가 n이 무한대로 갔어요. n분의 1 이거 아주 중요하죠. 너는
1을 집어넣었다. 1분의 1, 1이라고 쓸게. 2를 집어넣었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이렇게 가요. 분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니까 무한번째 한까지 보면 엄청 큰 거분의 1이잖아요. 거의 뭐와 다름이 없죠? 0과 다름이 없어요. 이때 얘처럼 그 값이 너무나 크죠? 이 무한대라는 것은 값이 아니야. 그냥 무한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큰 값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기호일 뿐이에요. 즉 값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무한대는 값이 아니야. 값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0쪽으로 가잖아요. 0으로 다가가고 있죠? 0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걔는 0이라고 부르고, 이런 딱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값을 가질 때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극한값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상수라는 소리예요. 단 한 개의 상수. 두 개 이상의 값이 나오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봐. 수렴한다. 오케이. 수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다 발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발산한다는 소리는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고,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 안에 숨어있는 것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혹은 값이 두 개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발산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값이 두 개 이상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 더 들죠. 일반항의 구조가 이런 거.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경우. 일반항이 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1. 2 집어넣었어. 짝수지수니까 1. 3 집어넣었어. 홀수지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죠. 이렇게. 그럼 얘는 판명하기가 불분명한 거야. 이 값이 1이라 그래. 마이너스 1이라 그래. 둘 다라 그래.